성탄절 전야를 맞아 도심 곳곳이 가족이나 연인, 친구들과 함께 성탄 분위기를 즐기려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성탄 전야 표정 현장 연결해 살펴보겠습니다. 나주 혁신도시를 하루빨리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광주시와 전라남도 이전 공공기관들이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생활 환경 개선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금호타이어 노조가 오늘 2시간 부분 파업을 벌였습니다. 워크아웃 졸업 하루 만에 노사 갈등이 표면화됐습니다. 광주 제2순환도로의 요금소 여직원이 상사로부터 수년간 성추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경찰이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탄 전야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집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분들도 있고 겨울치고는 포근한 날씨에 거리에서 크리스마스 이브를 즐기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지금 아시아문화전당 앞에 김은수 기상캐스터가 나가 있습니다. 뒤로 보니까 제법 성탄절 분위기가 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대형 트리에는 아름다운 불빛을 뽐내며 성탄절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또 아시아 문화전당도 아름다운 빛의 예술로 물들어가고 있는데요. 이곳에 설치된 미디어 아트 작품들은 형형색색의 몽환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문화전당에서는 빛을 이용한 레이저 아트를 선보이며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레이저 아트 공연은 내년 1월 6일까지 매일 오후 6시부터 열릴 예정입니다. 성탄절에 맞춰 더욱 화려해진 도심의 불빛 사이로 연인과 가족, 친구들이 335 짝을 지어 거리를 다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시민들은 트리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사진을 찍어가며 추억을 담아가고 있습니다. 또 밤이 깊어가면서 레이저빔과 트리 불빛은 더욱더 반짝이고 있습니다. 내일은 성탄절 휴일인데 바깥 활동하기에 날씨는 어떤가요? 네, 성탄절인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낮 기온이 10.2도까지 오르면서 포근한 날씨를 보였는데요. 다만 해가 지면서 찬바람이 강하게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광주의 기온은 4.8도, 찬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2.3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기온도 체감온도도 뚝뚝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성탄절인 내일 광주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 낮아 반짝 춥겠습니다. 낮 기온 광주 6도, 장성 담양 6도, 영광 5도로 평년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밑돌겠지만 야외 활동하는 데 큰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다만 낮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찬바람이 불어오니까요. 오늘보다 더 따뜻한 옷차림으로 보온 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MBC 뉴스 김은수입니다. 나주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은 속속 들어오는데 사람 살기가 불편하다는 뉴스 몇 차례 전해드렸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시도와 공공기관이 함께 머리를 맞댔습니다. 보도의 정용욱 기자입니다. 빛가람 혁신도시는 병원과 약국, 학교와 공연장 등이 없거나 매우 부족해서 미완의 도시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광주시와 전라남도 이전 기관 등 21개 기관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열악한 교육 환경 개선입니다. 역시 교육 문제입니다. 우리 가족들이 전부 내려와서 살도록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됩니다. 좋은 학교가 설립이 되면 여기는 사람들이 몰려들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통 문제도 크나큰 불편 요소입니다. 또 거기서 송정역에서 이 혁신도시까지 오는 그 대중교통 수단이 아직까지 조금 좀 부족한 편입니다. 정주 여건이 열악한 탓에 우정사업정보센터는 직원의 3분의 1가량이, 국립전파연구원은 절반가량이 바뀌었습니다. 나홀로 이주로 인해 정신질환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홀로 내려오신 분들은 이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우선 축산학취를 유발하는 혁신도시 인근의 호혜원을 내년 4월까지 폐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현재 3개인 학교를 13개로 늘리는 한편 대형 유통매장을 유치해 정주 여건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백화점 한 곳이 혁신도시와 그 부분 접경지역 언저리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정보를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이낙연 지사와 이상무 농어촌공사 사장이 공동으로 초대 회장을 맡은 공공기관 협의회가 혁신도시 발전을 견인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금호타이어가
하루 사이에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어제 사실상 워크아웃에서 벗어났는데 오늘은 노동조합이 부분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두 사안이 얽혀 있어서 해법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금호타이어 노조가 경고성 2시간 부분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워크아웃 졸업이 공식화된 지 하루 만입니다.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유는 임금체계 개편에 있습니다. 사측은 내년 1월부터 현재보다 임금을 평균 15% 인상하고 상여금 200%를 환원하는 한편 호봉 승급을 정액 방식으로 바꾸는 임금체계 개편안도 제시했습니다. 임금 인상의 기준점을 현재 상태의 임금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노조가 조속한 파업 처리를 통해 워크아웃 졸업이 성과와 의미를 되새기고 노사가 함께 새로운 출발,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만들 수 있기를 바라며 이 같은 제안에 대해 노조 측은 워크아웃 개시 이전인 2010년보다 후퇴한 안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노조는 기본급을 워크아웃 이전 상태로 되돌리고 5년 동안 고통을 감내했던 만큼 이에 대한 보상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협상의 기준점은 현재의 임금이 아니라 워크아웃 이전의 임금이라는 얘기입니다. 현장 일터 분위기를 만들어줄 수 있는 안을, 최소한의 안을 제시만 하면 저는 언제든 회사하고 타협할 수 있습니다. 노사 양측의 안은 총액 기준으로 15%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사 간의 협상이 쉽게 진행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노조는 오는 29일과 30일에도 각각 4시간씩 부분 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칫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워크아웃 졸업 이후 대외 신인도 하락과 함께 경쟁력 약화도 우려됩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광주 제2순환도로의 요금소 여직원이 상사로부터 수년간 성추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요금소 직원 46살 A씨가 지난 2011년부터 지난 9월까지 상사인 50살 B씨로부터 성추행 당했다는 고소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근무 평정을 담당하던 B씨는 여직원들에 대한 성추행 문제로 지난 10월에 직위 해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예고해드린 대로 광주시청 야외 스케이트장이 1년 만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정지성 스포츠캐스터가 다녀왔습니다. 드넓은 야외 빙상장이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얼음판 위에 올라선 시민들. 누구는 능숙한 솜씨로, 누구는 위태위태한 모습으로 연신 얼음을 지칩니다. 일단 야외잖아요. 그래서 춥지 않고 따뜻하고 친구들이랑 같이 즐길 수 있고 밖에 있는 사람들이랑도 눈빛도 마주치고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흥겨운 축하 공연과 함께 1년 만에 재개장을 알린 야외 스케이트장. 어른들 역시 새롭게 생겨난 놀이 공간이 반갑습니다. 일단 집 근처 가까운데 이렇게 문화시설 누릴 수 있는 게 생겨서 일단은 좋고요. 올해는 시설과 운영면에서 한층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얼음 두께가 얇아지면서 등질이 더 단단하고 미끄러워졌습니다. 조명탑도 설치돼 야간에도 쾌적하게 스케이트를 즐길 수 있게 됐고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간호사도 상주하고 있습니다. 바닥에 그 목재 데크를 이용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하였고요. 스케이트장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평일에는 저녁 8시까지, 금요일과 주말에는 밤 9시 반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내년 2월 15일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지성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논란을 빚었던 여수 거북선호의 야간 운항이 결국 금지됐습니다. 여수시는 안전을 위해 민간 선사가 운영하던 거북선호를 직접 운영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여수 밤바다 관광 상품으로 인기를 끌었던 여수 거북선호. 지난해만 10만 명의 관광객이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 여수지방해양항만청은 야간 운항을 금지했고 여수시의 신청으로 이뤄진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까지 최근 중단되면서 야간 운항은 당분간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주간에 대해서만 운영하는 걸로 검토하고 야간 운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아직은 검토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여수시는 현재 민간 선사가 운영하는 거북선호를 도시공사가 직접 맡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영으로 안정성과 공익성을 높여 내년쯤 야간 운행 여부를 한 번 더 협의해보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수시 도시공사가 거북선호를 직접 운영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민간 선사와의 경쟁으로 오동도에 배를 대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10억 원에 가까운 초기 투자 비용과 인건비 등의 유지 비용 역시 부담입니다. 안전성과 공익성이 담보되면서 수익성도 이렇게 문제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비 등 44억 원을 투자해 만든 여수 거북선우. 여수시가 꺼낸 직접 운영 카드가 수익성과 야간 운항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 논란에 대해 윤장현 시장이 소중한 학습의 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윤 시장은 송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도시철도 2호선 문제는 광주의 미래가 달린 중요한 사안으로 치열하게 토론하는 시민이 주인이 되는 광주의 새로운 의사결정 모형을 보여줬다며 최종 결론에 이르는 과정은 가치 있는 학습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은 호남 고속철 개통과 유대회, 아시아전당 개관 등으로 광주 발전의 전기가 되는 해라면서 시민과 함께 지혜를 모아 새로운 기회가 광주 발전의 마중물이 되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광주 수원중학교 학생들이 아름다움을 찾는 사람들, 이른바 아차싸 프로젝트를 결산하며 이야기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아차싸 프로젝트는 수원중학교 학생들이 주변에서 아름다운 실천을 하는 어른들을 찾아내는 프로젝트로 지난 1년 동안 학생들은 동네 빵집 제빵사와 아파트 경비원 등 32명을 아름다운 어른으로 선정했습니다. 종교시설이나 공공기관 등의 유휴 주차장을 일반에 개방하기 위한 협약식이 광주시청에서 열렸습니다. 협약에 참가한 기관은 교회를 비롯한 종교시설 31개소와 공공기관 60개소 등 모두 100개소에 이르며 주차장 면수는 4,900여 면에 이릅니다. 광주시는 이번 협약을 주차장 일면 시설비로 환산했을 경우 2,700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고 협약에 참가한 주차 공간은 24시간 또는 야간에 주차장이 개방된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가 내년부터 출산장려금을 첫째 아이부터 지원합니다. 여수시는 민선 6기 주요 시책으로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을 추진한 가운데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내년부터 셋째 아이 이상부터 지원되었던 출산장려금을 첫째 아이부터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출산장려금은 첫째 아이는 50만 원, 둘째 아이는 200만 원으로 확대되며 셋째 아이는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광주지방법원은 경선 과정에서 각종 불법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이낙연 전남지사의 선거 캠프 관계자 7명에게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지사의 선거 캠프에서 보좌관과 간사, 본부장 등을 맡았던 이들이 당내 경선에 대비해 권리당원을 모집하고 당비를 대납하는 등 일부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순천과 경남 김해 구간 폐철도를 활용한 남도 순례길 조성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최근 전문기관을 통한 폐선부지 활용 방안 용역 조사 결과 순천 김해 구간 경전선 폐철도 부지가 공원이나 순례길로 활용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5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남구 광주대학교 김혁종 총장과 교직원들이 412만 3천 원을, 광성구 무등기업 평동 대표이사 박건우 씨가 100만 원을 기탁해 주셨습니다.